1959년 일본 왕실에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평민 출신의 쇼다 미치코가 왕세자비가 된 것인데요. 테니스 코트에서 시작된 신데렐라 같은 로맨스에 당시 일본 국민들은 열광했고 그녀는 국민 왕세자비로 불렸죠. 하지만 화려한 스포트라이트 뒤에는 보수적인 왕실 내부의 차가운 시선, 시어머니 고준왕후의 엄격한 기준, 그리고 언론과 구왕족 세력의 끊임없는 압박이 그녀를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미치코에게 왕실은 따뜻한 환영의 공간이라기보다 끊임없이 자신을 증명해야 하는 자리였고 그녀는 무너지지 않기 위해 묵묵히 그리고 조용히 버텨야 했습니다. 그리고 세월은 흘렀고 차가운 시선을 견디던 며느리 미치코는 어느새 누군가를 바라보는 시어머니 자리에 서 있게 되었는데요. 그녀가 견뎌야 했던 긴장과 침묵, 눈물로 삼켜야 했던 순간들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형태를 바꾼 채 다시 그녀 앞에 놓여 있었죠. 오늘은 한때 왕실이라는 거대한 틀 속에서 가장 외로운 피해자였던 한 여성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어떻게 또 다른 책임의 중심에 서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선택들이 왜 누군가에게 상처로 남게 되었는지, 복잡하고도 아이러니한 운명을 살아온 쇼다 미치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스굴탱이! 똑같지 않은 자식들. 미치코에게는 장남 나루히토, 차남 후미히토, 그리고 막내딸 사야코라는 3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일본 사회에서는 특히 차남 후미히토를 둘러싼 여러 소문이 떠돌았지만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들이 반복되었고 그 속에서 사람들은 여러 추측들을 쏟아냈죠. 하지만 그 소문들이 반복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당시 왕실이 얼마나 엄격한 혈통 중심의 시선 속에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했습니다. 한편 장남 나루히토가 미래의 일왕이라는 무거운 책임을 짊어지고 자라야 했던 만큼 미치코 또한 한 아이의 어머니이기보다는 차기 일왕을 길러야 하는 위치에서 사랑과 함께 엄격함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죠. 막내딸 사요코는 비교적 자유로운 환경에서 성장했으며 지쳐있던 시기에 미치코에게 정서적 위안이 되었던 존재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차남 후미히토는 보다 자유로운 성향으로 자라났고 왕실 안팎에서 다양한 평가를 받게 되는데요. 당시 고준왕후와의 관계 속에서 미치코가 모든 교육과 훈육을 자유롭게 행사하기 어려웠다는 점 역시 간과할 수 없는 부분으로 그녀는 평민 출신 며느리라는 이유로 모든 선택이 늘 쉽지만은 않았죠. 결국 세 자녀는 각기 다른 기대와 분위기 속에서 자라났고 그 차이는 훗날 여러 논란의 씨앗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단순한 방임이라기보다 제한된 자리에서 균형을 찾으려 했던 한 어머니의 고단한 선택이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게 되네요. 피해자에서 책임의 자리로. 왕실 내부의 가장 큰 기준은 오랫동안 아들을 낳았는가 였기에 미치코는 그 압박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녀 역시 같은 기준 속에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야 했기 때문에 며느리들에 대한 태도가 항상 같지만은 않았죠. 나루히토 왕세자 부부가 오랜 시간 아이를 갖지 못했을 때 그 부담은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왕실 전체가 짊어져야 할 무거운 과제가 되었습니다. 언론과 사회의 시선까지 더해지며 긴장이 고조되는 사이 차남 부부에게 두 딸이 태어나자 왕실의 분위기는 자연스럽게 후미히토 가문 쪽으로 기울어가는 모습이었는데요. 이때 미치코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루히토 부부의 편에 서야 했다는 평가도 있지만 그녀 또한 오랜 전통과 구조 속에서 모든 흐름을 단번에 바꾸기에는 여러 제약이 따르는 위치에 있었죠. 2001년 아이코가 태어나면서 잠시 여성 일왕에 대한 논의가 고개를 들었지만 2006년 히사히토가 탄생하자 그 논의는 자연스럽게 수면 아래로 가라앉게 되었죠. 이 모든 과정 속에서 미치코는 공개적으로 어느 한쪽을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은 누군가에게 냉정함으로 비춰졌지만 또 다른 시선에서는 왕실 내부의 균형을 지키기 위한 조심스러운 선택이었다고 말하기도 하죠. 하지만 마사코의 고립, 키코에 대한 기대와 실망, 그리고 마코의 결혼 논란까지 이어지며 왕실 문제를 방관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합니다. 시간이 흐르며 그녀는 왕실의 어른으로서 많은 것을 결정할 수 있는 자리에 오르는 듯 보였지만 실제로는 전통과 국내청 그리고 보수적인 여론 사이에서 쉽게 움직일 수 없는 위치에 서 있는데요. 그래서 그녀를 단순히 냉정한 방관자로만 바라보기에도 모든 상황을 주도한
악질적인 가해자로 규정하기에도 어딘가 설명되지 않는 여백이 남게 되지만 그녀의 선택은 언제나 적극적인 개입이라기보다는 무너지지 않도록 버티는 쪽에 가까웠을지도 모릅니다. 결국 그녀가 남긴 모습은 무엇을 바꿨는가 보다는 무엇을 지키려 했는가에 더 가까웠죠. 갈등이 커질수록 더 말을 아끼고 파장이 클수록 한 발 물러서는 방식으로 균형을 유지하려 했던 자리에 있었던 그녀는 그 침묵이 누군가에게는 상처로 또 다른 이에게는 책임의 무게로 기억되지만 분명한 것은 그녀 역시 거대한 왕실 구조 안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인물이 아니었다는 사실인데요. 그래서 그녀의 이야기는 단순한 가해자도 완전한 피해자도 아닌 시대와 구조 속에서 끊임없이 선택을 강요받았던 한 사람의 복잡한 초상으로 남게 됩니다. 손주 세대까지 이어진 시선. 미치코에게는 마코, 카코, 아이코, 히사이토 4명의 손주가 있습니다. 누구에게 더 애정을 보였는지에 대한 평가는 여전히 엇갈리는데요.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녀가 늘 왕실의 미래라는 무게를 함께 생각해야 했다는 점이죠. 2019년 그녀의 아들 나루히토가 일왕으로 즉위한 이후 아이코를 향한 발언과 태도가 이전과는 사뭇 달라졌다는 평가가 조심스럽게 흘러나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변화를 단순한 입장 변화로만 단정 짓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이 시대는 이미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고 왕실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 또한 예전과 다른 방향으로 서서히 옮겨가고 있었기 때문에 전통을 지켜야 하는 자리와 변화에 응답해야 하는 현실 사이에서 그녀 역시 그 흐름을 외면할 수는 없었죠. 어쩌면 그것은 생각이 갑자기 바뀌었다기보다는 긴 시간 동안 마음속에 쌓여온 고민이 조심스럽게 밖으로 드러난 순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왕실의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며 한 발 뒤로 물러선 자리에서 손주들의 미래를 바라보게 된 결과였을 수도 있어서 그 변화는 단정이나 계산이라기보다 시대의 공기 속에서 천천히 적응해가는 한 사람의 조심스러운 걸음처럼 느껴지기도 하네요. 스물탱이! 미치코는 분명 왕실이라는 폐쇄적 구조 속에서 혹독한 시간을 견뎌낸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며 그녀 역시 책임의 자리에 서게 되었죠. 그 과정에서 모든 선택이 완벽할 수는 없었습니다. 때로는 침묵이 오해를 낳았고 때로는 균형을 지키려는 태도가 차갑게 보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나 그것이 악의에서 비롯되었다기보다 전통과 구조 속에서 최소한의 파장을 선택하려 했던 단 한 사람의 고단한 판단이지 않았을까요? 피해자와 가해자라는 단순한 구분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미치코는 어쩌면 시대와 구조 사이에서 자신만의 방식으로 버텨온 인물로서 변화를 이끌기에는 너무 이른 시기에 그 자리에 들어왔고 동시에 그것을 끝까지 밀어붙이기에는 너무 많은 책임을 짊어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녀를 평가하기보다 그녀가 살아야 했던 구조를 이해하려는 시선이 조금은 더 필요하지 않을까요? 오늘 또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